토크입니다. 지난 12일부터 한 달의 계도 기간을 두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만큼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아직은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시가 됐습니다. 골자로 하는 내용이 차량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이렇게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제도를 왜 도입하게 된 건가요? 예, 우리나라 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요, 이제 매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3,000명 미만으로다가 좀 측정이 됐는데, 네. 근데 이 중요한 게 보행자 대 차 사고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약 34%가 보행자 대 차 사고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에 그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이제 2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3월 달엔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남자아이가 이 우회전하는 레미코른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던 사고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달에 8월 말에 계약하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대부분 우회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장에도 한 택시기사님이 그 택시에서 우회전을 이제 하시다가 그 어르신 보행자 2명을 보지는 못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80대 어르신이 이 영치뼈가 금이 가면서 네. 전체 8주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회전하는 중에 나는 사고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보다는 차가 먼저일 때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어떤 변화들이 생긴 건지 알아볼 텐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바뀌게 된 건가요? 일단 우회전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우회전하는 방법은 이제 신호가 있는 우회전 구간이 있고요. 신호가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회전 보조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보조 신호기를 중심으로다가 우회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회전 보조 신호기가 녹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고 그다음 횡단보도까지 지나서 우회전하시면 되는데 간혹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녹색인데 이렇게 코너를 돌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으면은 보행자가 다 건너간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우회전 신호기가 있을 때 우회전 신호 방법이고요. 우회전 신호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행자 횡단보도만 있고 자동차 신호는 상단 위에 녹색 신호, 적색 신호, 황색 신호 이렇게 3가지, 3색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 신호,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한번 섰다가 보행자가 없을 경우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회전 하실 때 첫 번째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들어왔다고 해도 네. 우회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완전히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회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이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횡단보도 안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가 있어요. 다만 두 번째 횡단보도에 만약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네. 보행자가 완전히 다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만약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험 위반으로 12개 중과시 형사처분이 가능해요. 만약에 사고가 안 나갔다고 해도 횡단보도 안에 보행자가 있는데 운전자가 여기 지나가게 되면은 보행자 보험 위반으로 벌점 10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어졌다 하면은 벌점 2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그 개정 전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을 할 때만 멈추는 거였는데 개정 후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멈춰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바로 개정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운전자들이 언제 멈춰야 되는지 혼란스럽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 기존에는 지금 우리 선생님,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가 멈춰야 되는데 예비 보행자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건너려고 멈춰 있어요.
그때는 운전자가 반드시 섰다가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한번 서라는 거예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횡단보도 인근에 보행자가 서 있다면은 멈췄다가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에 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운전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회전할 때 3번을 멈추시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이요? 예, 그래서 우회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정선이 있거든요. 정선 한번 섰다가 자동차 신호 확인하시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여부 확인하시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 우회전할 때 직진도로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직진 왼쪽에서 차량들이 오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돈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서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한번 섰다가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주행하시는 거. 그래서 이게 3번 멈췄다가 우회전하시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은 아마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된 거랑 상관없이 뭐 위반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멈춰야 된다 이건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점이 바뀌게 된 건가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존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멈출 의무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서 횡단보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일시정지했다 가는 게 바로 의무사항이 변경이 됐는데 이게 민식이꾼의 사고와는 좀 관련이 있어요. 네. 민식군 사고 발생했던 위치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였거든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반대쪽 차로에 차들이 서 있다 보니까 당시 그 사고를 했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 당시 운전자분이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가 갔으면은 민식군 사고가 같은 그런 사고는 나지 않을 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은 사실 민식군 사고랑 가장 연관이 큰 그런 사고가 그런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또 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처벌 강화 이 실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선 민식이법은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편입이 되면서 네.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3년 이상, 그 다음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였거든요. 당시 이 법은 사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다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좀 과중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민식이법이 강하기보다는 사실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났을 때 3년 실형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났을 때도 3년 실형 똑같은 형량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이 더 강화된 것들을 좀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 관련된 사망사고를 5년 실형으로다가 네. 바꿀 필요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사처분은 사고가 난 후에 나는 운전자에 대해 주는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운전자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네. 이러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운전자들한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반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적성검사 기간 내라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된 부분들 왜 이게 개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런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운전자들한테 교육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사후 처벌보다는 교육을 더 늘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달라지면서 보행자 우선 도로도 도입됐는데요. 기존에 아예 없던 도로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원래 존재하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반 도로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그럼 많이 아마 아실 건데 그 보행자랑 자동차랑 같이 혼용해서 다니는 도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혼용 도로가 이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 건데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부산 진구에 전포동 카페 거리 가면은 네네. 그 차량들이 이제 뭐 진입하지 못하는 일정 시간을 뒀었잖아요. 바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내에서 지금 13개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만약에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위반했을 경우는 네. 운전자한테 벌점 10점이 부여가 되고 범칙금 4만 원이 부여가 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도 들 수가 있는데요. 차량 일반 운전자들이 20km 이내로다가 속도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혼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전국 21곳 중에 부산이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예, 예. 부산의 보행자 우선도로 운영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13곳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제일 이제 유명한 곳이 이제 부산 진구 점포 카페거리. 여기는 이제 기존에도 안에 시간 왔다 갔다 했었던 곳이고, 네. 그다음에 전리단길, 북구 쑥등길, 그다음에 적청동의 문화의 거리, 사랑길, 그다음에 해운대구의 해리단길 네. 지금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도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하구의 낮개울 어울림거리,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이렇게 약 8,000m 정도의 거리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주행을 하실 때는 보행자가 만약에 가운데서 도로 가운데 있어도 사실 클러치 올리면 안 돼요. 예, 보행자가 천천히 걸어가면은 그냥 그 속도에 맞춰서 그냥 쫓아가셔야지 클러치 올리거나 보행자한테 비키라고 운전자가 말하면 안 되는 바로 그런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인해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행자한테 권리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이 자동차한테 큰 권한을 줬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보행자가 이 도로의 중심이다.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운전자분들은 이 어린이 보호구에서도 횡단보도에서 한번 멈췄다 가는 이런 행위가 여기서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이 위한 거리라는 이런 개념을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이런 도로를 부산 시내에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보행자들이 조금 편하게 이런 이면도로를 달릴 수 있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맞아요. 권리를 주는 면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실제로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제일 조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단지 내거든요. 네. 아파트 단지 내 이제 아이들 손잡고 이제 어머니들이 걸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쫓아오니까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갑자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아이가 나오면은 그때는 보기 쉽지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재작년 창원에서도 3살짜리 아이가 그 단지 내에서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고 네. 부산시에서도 예전에 주차장 내에서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래서 지금 보차 혼용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면도로 있죠. 그런 도로랑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우리 우선도로 아까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도로 외의 곳이 추가가 됐어요. 보행자를 보호하는 구간이. 그래서 도로 외의 곳은 원래 기존에 없었는데 이게 추가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곳이 전부 다 포함이 돼서 보행자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한테 그 책임을 더 크게 지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정이 됐는데 만약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 과실을 100%로 반영하겠다는 게 이번에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네. 요새 보면은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지상 단지에 있는 주차장을 줄이고 다 지하로 네, 맞아요. 돌리는 추세더라고요. 이게 혹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 방안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차장에서 노는 이유가 사실 단지 내에서 저희 놀이터나 이런 거 이동할 때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면 아이들이 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차장 내에서도 이 부모님들이 주차장이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차량들의 속도가 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주차장은 운전자들이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다가 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 손 꼭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 과실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 강화되면서 과잉 교통 통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행자 처벌보다 운전자 처벌 규정이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내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행을 하는데 갑자기 누구랑 부딪힌다고 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운전자는 내 작은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이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의 권리를 더 찾아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네.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은 시 외곽으로만 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행도 하나의 교통수단이다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뭐 무빙워크나 또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를 적극 활용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도 사실 차량들의 통행이 원활하게 간다기보다는 네. 도로 도심안에서 차량들의 수를 줄이고 보행을 할 수 있는, 좀 더 편한 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나가는 게 사실 선진 교통 문화의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게요. 미국은 횡단보도 시에 우선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하라고 미국도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보행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교통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 보행자들 차 사고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정도 되고 있어요. 꼴찌 정도의 예. 수준입니까? 예, 보행자차 차 사고는 사실 네. 굉장히 좀 미흡한 수준이에요. 특히 노인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노인 보호구역은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복지관에서만 한정해서 노인 보호구역을 많이 지정을 하는데 네. 작년 조례로다가 만약에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행자들 차 사고의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전체 보행자 사고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보행자가 차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는 노력으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이외에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른 정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호구역 관련된 지정 부분인데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노인 보호구역도 아마 작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거로 바뀌면서 더 많은 노인 보호구역이 지정이 될 거예요. 노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신호지시 위반을 할 경우에는 벌점이 2배로다가 부과가 돼요. 불법 주차할 경우도 과태료 2배가 부과되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 보호구역 좀 유심히 보시면서 운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어요. 네. 장애인 보호구역은 우리 부산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도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 운전자분들이 보행자가 우선되는 이런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년에는 내용입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우회전할 때 아까 일시정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내년부터 신호지시 위반으로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더 많이 부과가 돼서 7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하시나요? 저희 이제 교육 이수자 대상자를 대상으로다가 그 변경된 도로교통법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뭐 지금 방송이나 이런 것처럼 홍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조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더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은 그 면허증이 적성검사 갱신 기간에 네. 한두 시간이라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생긴다면은 운전자분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교통안전교육 받는 거를 굉장히 좀 괴로워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서비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현우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개정된 내용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